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돌연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연변이. 우리가 보통 돌연변이라고 부르면 정상에서 벗어난 거를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앞서 얘기를 드렸던 BCR-AVL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 앞서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유전자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라델피아 염색체, 즉 트랜스로케이션 9번, 2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있으면 이런 유전자가 생기면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 BCR-AVL 티로신 키나제라는 단백 효소가 백혈병 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서 백혈병 세포가 평소보다도 더 빨리 자라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억제제를 개발을 해서 이 티로신 키나제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걸 억제를 하게 되면은 백혈병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저절로 죽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게 억제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메티닙도 있고 바사티닙도 있고 포나티닙이라는 약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BCR-AVL 이 자체의 유전자가 이게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모양이나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게 되면은 그 유전자를 설계도로 해서 만들어지는 티로신 키나제의 모양 형태도 처음에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티로신 키나제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약제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약이 듣는다. 이런 상태였다가 만약에 이 티로신 키나제가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상태로 가서 달라붙게 돼 있던 약이 요 돌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가 없겠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처음에 썼던 약이 잘 안 듣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라붙어야 약이 들을 텐데 달라붙지 않으니까 약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는 보통 처음에 진단될 때도 보통 저희가 하고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는 처음에 진단될 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이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은 T315I라는 굉장히 강력한 돌연변이가 굉장히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처음 진단할 때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 검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느냐? 재발이나 약이 잘 듣지 않는 불응성이 의심될 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피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검사실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이 뽑아져 있는 피를 가지고 이제 피 속에 있는 유전자를 꺼내서 이 유전자를 다시 증폭을 시켜서 이 유전자의 배열을 보는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BCR-AV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모양이 바뀌어서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거를 검사 기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기간이 걸리는 기간은 조금 병원이나 검사실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이 돌연변이 검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315I라는 돌연변이입니다. 이 T315I 돌연변이는요, 이 BCR-ABL 유전자에서 알려져 있는 모든 종류의 돌연변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돌연변이입니다. 우리가 BCR-ABL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라는 약 중에는 이메티닙, 다자티닙이 있고, 그리고 이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는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약제들이 한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약제들이 이 T315I 돌연변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T315I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는 표적 치료제로 더 해결될 게 아니다. 바로 골수이식을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나티닙이라는 약이 이 T315I 돌연변이에 듣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포나티닙이라는 약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그렇지만은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도 이 포나티닙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골수이식으로 갈까? 또 포나티닙만으로도 골수이식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찌됐건 이 T315I라는 돌연변이가 가장 강력한 돌연변이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인 포나티닙이 현재 국내에서 도입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대처법 말씀드린 대로 이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그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그 돌연변이 잘 듣지 않는 약을 빼고 잘 들을 만한 약제를 고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T315I 돌연변이를 확인을 해서 T315I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바로 포나티닙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리고 T315I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과거에 반드시 골수이식을 했어야 됐다. 최근에는 포나티닙이라는 약이 개발돼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필라델피아 양성 중에서 돌연변이 검사라는 것은 이 BCR-ABL 티로신 키나제가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의 핵심적인 돌연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쓸 수 있는 억제제, 이 세 가지 종류의 억제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이거를 쓰다가 듣지 않을 때 왜 듣지 않느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하게 피를 뽑아서 유전자를 분석하면은 돌연변이 여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돌연변이가 T315I 돌연변이인데, 이 T315 돌연변이는 현재까지는 골수이식이 최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나온 포나티닙이라는 약제가 생기면서 이 T315I 돌연변이에 들을 수 있는 약제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약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